공부하는 동안 뇌는 거의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아. 이상하게 들리지? 근데 이건 진짜야. 밤새 5번 읽었는데 시험장에서 머릿속이 하얘진 적 있어? 그때 든 생각, 나는 머리가 나쁜 건가? 아니야. 단언컨대 아니야. 뇌가 저장하는 타이밍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뿐이야. 오늘 그 타이밍을 알려줄게. 공부하는 동안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?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. 책을 펴고, 눈으로 읽고, 밑줄 긋고, 이 시간 동안 뇌가 열심히 저장하고 있을 거라고. 근데 아니야. 뇌는 그 순간에 저장 같은 거 안 해.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야. 입력 모드지 저장 모드가 아니거든. 이걸 증명한 실험이 있어. 미국 국립보건원, 줄여서 NIH라고 하는 데서 2021년에 한 연구야. 사람들한테 간단한 동작을 외우게 했어. 10초 연습하고 10초 쉬고 이걸 반복한 거야. 별것 아닌 것 같지? 근데 연구자들이 쉬는 10초 동안 뇌를 들여다봤어. 소름 돋는 게 뇌가 방금 연습한 걸 20배 속도로 압축 재생하고 있었어. 10초 안에 무려 25번이나. 마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는 것처럼 뇌가 미친 듯이 되감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. 그리고 이 되감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기억을 더 잘했어. 그러니까 진짜 저장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멈춘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밝혀낸 게 있거든. 새로 배운 내용은 20분만 지나면 42%가 날아가. 하루 지나면 67%가 사라져. 거의 3분의 2야.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날 머릿속이 하얀 이유가 이거였어. 뇌한테 저장할 시간을 안 준 거야. 공사를 생각해봐. 콘크리트를 부으면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. 굳을 시간이 필요해. 뇌도 똑같아. 정보를 넣었으면 굳을 시간을 줘야 해. 그게 바로 저장의 타이밍이야. 그럼 이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방법이 4가지야. 집중력을 높이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? 한 문제라도 더 풀고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. 쉬는 건 시간 낭비라고. 근데 뇌는 정반대로 생각해. 아까 말한 NIH 실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. 피험자들이 키 입력 순서를 외우는 과제를 받았어. 10초 연습하고 10초 쉬고 이걸 반복한 거야. 중요한 건 그 쉬는 10초 동안 벌어진 일이야. 뇌자도로 뇌를 들여다봤더니 방금 연습한 동작이 20배 빠른 속도로 압축 재생되고 있었어. 10초 안에 무려 25번이나.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멍하니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뇌는 미친 듯이 복습하고 있었던 거야. 비유하자면 이래. 네가 드론을 날려서 어떤 지형을 촬영했다고 쳐? 그 영상을 20배속으로 돌려보는 거야.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지형을 빠르게 훑는 거지. 이게 바로 뇌가 10초 휴식 동안 하는 일이야.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. 압축 재생 횟수가 많을수록 실력이 더 빨리 늘었어. 그러니까 뇌가 10초 동안 몇 번 복습했느냐가 기억 강화를 예측한 거야. 쉬는 시간이 진짜 저장 시간이었던 거지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별거 아니야. 문제 하나 풀었으면 10초 멈춰. 단락 하나 읽었으면 10초 폰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.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눈 감아도 되고 그냥 멍 때려도 돼. 그 10초가 뇌한테는 25번의 복습 시간이니까.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 하잖아.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. 기억도 똑같아. 공부한 다음에 10초 멍 때리는 게 기억을 굳히는 스트레칭인 거야. 근데 이 10초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. 뭘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뇌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. 다음 방법이 바로 그거야. 자,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. 복습한다고 하면 뭐부터 해? 책 다시 펼치지. 밑줄 친 데 눈으로 쭉 훑어. 형광펜 표시한 부분 다시 읽어. 아, 맞다 이거 하면서 넘기고.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잖아. 근데 뇌는 이걸 복습이라고 인식 안 해. 워싱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야. 같은 글을 가지고 두 그룹을 나눴어. 한쪽은 그 글을 4번 반복해서 읽었어. 꼼꼼하게. 다른 쪽은 딱 한 번만 읽고 나머지 3번은 책을 덮은 채로 내용을 떠올리기만 했어. 공부 직후에 시험을 봤어. 결과는 4번 읽은 쪽이 이겨. 그야 당연하지.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시험을 봤거든? 완전히 뒤집혔어. 한 번 읽고 3번 떠올린 쪽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어. 수치가 좀 충격적인데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은 56%를 잊어버렸어. 반 넘게 날아간 거야. 근데 반복해서 떠올린 그룹 13%만 잊어버렸어. 차이가 4배가 넘어.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기억은 집어넣을 때 강해지는 게 아니야. 꺼낼 때 강해져. 근육 생각해봐. 헬스장에서 바벨을 번쩍 드는 순간에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. 무게를 버티면서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근육 섬유가 찢어지고 그게 회복되면서 더 굵어지는 거잖아. 기억도 이거랑 똑같은 구조야. 뭐였더라? 분명 읽었는데 하면서 가물가물한 걸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그 순간 뇌가 반응해. 내 예측이 틀렸네?
이때 도파민 신호가 딱 나와. 2025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야.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가 다를 때 도파민이 교정 신호를 쏴. 보상이랑 아무 관계 없어. 그냥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뇌한테 이거 다시 새겨. 더 단단하게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. 다시 읽기는 이 신호가 안 나와. 눈으로 보면 아 맞다 하면서 넘어가거든. 틀릴 일이 없으니까 도파민도 안 나오고 기억도 안 남아. 이거 알면 억울한 게 하나 있어. 시험 전날 밤새 교재 다시 읽고 형광펜 친데 또 읽고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. 공부되는 것 같았어.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야. 뇌는 저장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어. 그러면 뭘 하면 되냐? 진짜 간단해. 단락 하나 읽으면 책 덮어.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 3가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봐. 잘 안 떠올라? 그게 정상이야. 오히려 좋은 거야. 그 가물가물한 순간이 뇌한테 도파민 교정 신호를 쏘게 만드는 타이밍이거든. 떠올린 다음에 책 다시 펼쳐서 빠뜨린 게 뭔지 확인해. 그 오답 확인 과정 자체가 기억을 못 박아주는 거야. 근데 이 인출에도 타이밍이 있어. 너무 늦게 꺼내면 효과가 반토막 나거든. 언제 떠올려야 가장 강하게 남는지 그게 다음 방법이야. 자, 이제 떠올리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. 언제 떠올려야 하는 거야? 많은 사람들이 기억 안 날 때 다시 보면 되지 하고 생각해. 근데 이게 함정이야. 완전히 까먹고 나서 다시 보면 그건 복습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거거든. 너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것과 똑같아. 진짜 복습이 효과 있으려면 타이밍이 있어. 까먹기 직전,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는데 곧 사라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다시 꺼내는 거야. 이걸 간격 반복이라고 해. 아까 파트 1에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기억나? 20분 지나면 42% 날아가고 하루 지나면 67%가 사라진다고 했잖아. 간격 반복은 이 망각곡선을 역이용하는 거야. 내가 까먹으려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꺼내면 다음번엔 까먹는 속도가 확 느려져.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지. 이게 진짜 되는지 의심될 수 있잖아.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을 쓴 의대생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. 간격 반복 앱을 쓴 의대생이랑 안 쓴 의대생을 비교했거든. 6개월 뒤에 기억을 확인해 봤더니 간격 반복을 쓴 학생은 87%를 기억하고 있었어. 안 쓴 학생은 24%, 3.6배 차이야.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냐? 간단해.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한 번 떠올려봐. 그 다음 3일 뒤에 한 번 더.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. 길게 읽을 필요 없어. 30초면 돼. 책 안 펴도 돼. 그냥 아까 그거 뭐였지? 하고 머릿속으로 꺼내보는 거야. 앞에서 배운 인출 연습을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거지. 여기까지 하면 기억은 거의 잡혔어. 근데 그 기억을 더 깊게,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어. 마지막 방법은 좀 의외야. 남한테 가르치는 거야. 아니, 나도 겨우 배웠는데 그걸 왜 남한테 알려줘? 그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게 낫잖아. 그렇게 생각하지? 근데 정반대야.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남아. 의대생 700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. 상위권 학생들한테서 유독 자주 보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였어. 왜 이게 효과가 크냐면 읽을 때는 아 이거 알겠다 하고 넘어가잖아. 근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막혀. 그게 왜 그러냐면 하다가 멈추는 거야. 그 순간 내가 뭘 모르는지가 딱 드러나.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구멍이 보이는 거지. 그래서 가르치기는 그냥 복습이 아니야. 아까 인출 연습 기억나? 끄집어내는 게 기억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잖아. 가르치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. 끄집어낸 걸 내 말로 다시 조립하는 거거든. 카피키와 블런트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어. 가르치기는 인출 연습의 가장 강력한 형태야. 근데 꼭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야. 오늘 공부한 거 중에 하나 골라봐. 그리고 상상 속 친구한테 5분 동안 설명해봐. 소리내서. 이게 왜 그러냐면으로 시작하면 돼. 말하다가 막히면 그게 바로 다시 봐야 할 부분이야. 자, 여기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. 10초 멈춰서 뇌가 저장하게 하고, 책 덮고 떠올려서 기억을 강화하고, 망각 직전에 다시 꺼내서 유지하고, 마지막에 설명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. 이 4가지가 뇌가 원하는 공부의 순서야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.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남는 거, 그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. 타이밍 문제였어. 4가지만 기억해. 10초 멈추기, 덮고 떠올리기, 다음날, 3일, 일주 후 짧게 인출하기, 그리고 누군가한테 설명하기. 전부 다 할 필요 없어. 오늘 공부 끝나고 딱 하나만 해봐. 폰 내려놓고 10초 멍 때리기. 그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지기 시작해. 혹시 주변에 기억 안 남는다고 자책하는 사람 있어? 이 영상 보내줘. 머리 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자.